생선장수 아줌마의 황혼 로맨스. 62살. 남편을 잃고 찾은 새로운 사랑의 대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랑이 결국 저와 제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저희 동네 생선장수 박영희 씨와 방앗간 운영하는 최철수 씨의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첫 번째 죽음, 그리고 시작된 변화. 박영희 씨는 올해 45살이었어요. 남편 김만수 씨는 49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의외의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가도 동창 모임도 나가고 개 모임도 많이 나가요. 재미있게 살라고. 처음엔 단순한 유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영희 씨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영희 씨는 정말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늘 장화를 신고 생선 장사를 하며 화장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물장화를 벗고 예쁜 구두를 신기 시작했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화장품도 사더라고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상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며 수군댔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려는 건가 보다 하고 말이죠. 배우자를 잃은 후에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죽음이 가져온 운명적 만남.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마을에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어요. 방앗간을 운영하던 최철수 씨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철수 씨는 건강했는데 부인이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만. 두 집 모두 자녀들이 있었어요. 영희 씨네는 남매, 철수 씨네는 삼남매였죠. 모두 고등학생들이었고요. 철수 씨 부인 장례식 날 저녁이었어요. 영희 씨가 철수 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상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철수 씨가 영희 씨를 불러 세웠어요. 영희 씨, 잠깐만요. 네, 왜요? 제 아내가 죽기 전에 하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없어도 영희 씨가 너무 혼자 지내지 말고 친구들과 모임도 나가고 할 때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리라고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구경도 같이 다니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정말요? 우리 남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배우자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아이들 키워야 하는 부담감까지 모든 게 비슷했어요. 나이 들어서의 새로운 만남,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달콤한 시작, 위험한 징조.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했어요. 철수 씨가 차로 영희 씨를 모임에 데려다 주고 함께 온천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어요. 영희 씨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파마를 했어요. 마치 20대 처녀처럼 꾸미기 시작한 거죠. 영희 씨,
요즘 너무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철수 씨 덕분인가 봐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그래, 둘 다 혼자 된 처지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철수 씨 아내의 친동생이 서울에서 내려와 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 동생이 일산 암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영희 씨와 철수 씨는 더욱 자주 만났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동네의 수군거림과 첫 번째 경고. 야, 저 둘 뭔가 수상하지 않아? 맞아. 영희가 요즘 너무 화려해졌어.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철수도 그래. 아내 무덤이 아직 흙도 마르지 않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의 수근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영희 씨 아들과 철수 씨 아들 모두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희 씨 아들이 어느 날 따져 물었어요.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방앗간 아저씨랑 사귄다고 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뭘 사귀어?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그런데 왜 맨날 예쁘게 꾸미고 다녀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영희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모르게 철수 씨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자녀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숨겨진 진실과 돈의 유혹. 그런데 영희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철수 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는 것 말이에요. 철수 씨는 방앗간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었어요. 매달 수입이 상당했죠. 그런데 영희 씨는 생선 장사로는 그날 벌어먹고 살기가 빠듯했어요. 남편이 암 치료받느라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고 빚도 좀 있었고요. 영희 씨,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 씨의 이런 말이 영희 씨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옷 사려면 돈 필요하죠?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뭘 그래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영희 씨는 받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씩, 때로는 200만 원씩. 옷 사는 돈, 화장품 사는 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용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영희 씨는 그 돈으로 더욱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옷도 사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고 마치 부잣집 마님처럼 변해갔어요. 3년간의 은밀한 관계, 이렇게 3년이 흘렀어요. 겉으로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요. 철수 씨는 영희 씨 생선 장사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오고 저녁에는 함께 돈을 세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저 둘 이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상 부부 아니야? 맞아. 철수가 영희네 집 드나드는 것 봤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참 답답한 노릇이야. 시동생들과 시어머니들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영희 씨가 워낙 당당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뭘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장사꾼들이 아는 진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영희 씨와 철수 씨의 관계를 말이에요. 야, 영희가 요즘 장사는 안 하고 뭐 하냐? 철수가 다 해주잖아. 돈도 세어주고 정리도 해주고. 저런, 완전히 서방님 노릇하네. 그러게. 남의 돈으로 멋부리고 남이 장사까지 해주고 참 편하게 사네. 장사꾼들은 현실적이에요. 누가 누구 돈으로 사는지,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어요. 철수 저 사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 여자한테 돈 퍼주면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여자가 변해. 그런가? 당연하지. 돈 맛 알면 끝이야. 새로운 집과 커져가는 욕심 3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과감해졌어요. 철수 씨는 3층 건물을 새로 샀어요. 1층은 방앗간,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쓴다면서요. 그리고 영희 씨네 집도 2층으로 새로 지었어요. 와, 영희네 집 정말 크게 지었네. 철수가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제 완전히 한 집 살림하겠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의 추측이 맞았어요. 두 사람은 이제 거의 공개적으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만 각자 집에서 지낼 뿐이었죠. 하지만 영희 씨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옷, 더 비싼 가방, 더 화려한 액세서리. 철수 씨가 주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철수 씨,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또 돈이 필요하세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벌어서는. 철수 씨는 처음에는 기꺼이 줬어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방앗간 수입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경제적 도움을 받는 관계, 과연 순수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건강의 경고와 관계의 균열. 그런데 철수 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었을까요?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희 씨, 미안해요. 당분간 차로 모셔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당뇨가 심해져서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동안 철수 씨 차로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철수 씨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비도 들어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영희 씨에게 주던 용돈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 이번 달은 미안해요, 영희 씨.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영희 씨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철수 씨가 주는 돈에 너무 의존하며 살았거든요. 이제 다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심장에 스텐트, 그리고 현실의 벽. 철수 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사는 스텐트 시술을 권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보험 적용해도 50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영희 씨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자신의 건강보다 영희 씨를 위해 돈을 쓴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도 복잡했어요. 철수 씨가 아프면 자신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영희 씨, 제가 수술하고 나면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희 씨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3년간 철수 씨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와 후회. 철수 씨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철수 씨는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했고 영희 씨는 다시 혼자 생선 장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장사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철수 씨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무거운 생선 상자를 혼자 나르고 돈 계산도 혼자 하고 손님들과 흥정도 혼자 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었어요. 비싼 옷, 좋은 화장품, 미용실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영희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간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 뿐이었어요. 특히 아들 생각을 하니 더욱 미안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영희가 요즘 왜 그래? 예전처럼 수수하게 다니네. 철수하고 틀어진 모양이야. 그럼 그렇지. 그런 관계가 어디 오래가나.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영희 씨와 철수 씨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영희 씨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한번 실추된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저 사람 참 답답해. 남편 죽자마자 바로 딴 남자랑 아이들 생각은 안 하고. 그러게 철수도 마찬가지야. 아내 죽고 얼마나 됐다고. 영희 씨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상처와 가족의 해체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영희 씨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저 기숙사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왜? 집에서 다니면 되잖아.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해서요. 차라리 멀리 가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아들의 이런 말을 들은 영희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어머니 소문을 들었나 봐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방앗간 아저씨랑? 딸아, 그게 제발 그런 소리 안 들리게 해주세요. 저도 회사에서 살기 힘들어요. 자녀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영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철수 씨의 후회와 성찰.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지난 3년을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니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죽고 나서 바로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아빠, 저희는 괜찮아요. 아빠도 혼자 지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줬지만 철수 씨는 더욱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자신은 너무 철없이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영희 씨에게 준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있었다면 자신의 치료비나 아이들 교육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현재의 상황과 교훈.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영희 씨는 다시 혼자 생선 장사를 하며 살고 있고 철수 씨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방앗간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만나지 않아요. 가끔 시장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죠. 영희 씨는 그동안 입었던 화려한 옷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다시 예전의 수수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자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슬픔과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터진 것일까?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동네의 변화와 소문의 끝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도 점점 이 일을 잊어갔어요. 새로운 소문거리들이 생기면서 영희 씨와 철수 씨 이야기는 과거가 되었죠. 하지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씩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영희 씨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의 사례로 언급되곤 했어요. 배우자 잃고 외롭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그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돈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면 결국 돈 때문에 끝나게 돼. 이런 말들이 영희 씨의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황혼 로맨스의 교훈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급한 판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으로 끝나게 마련이에요. 셋째,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넷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동네에서는 더욱 그렇죠. 다섯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경제적 능력도, 관계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씨와 철수 씨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희 씨와 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의 외로움, 경제적 현실, 사회적 시선, 가족의 소중함 등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이야기예요. 두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